바꿔서 보면 이 화면하고 그 참여자 화면하고 같이 볼 수 있죠. 난 못 알아듣겠는데. 이건 것 같은데. 야, 이렇게. 근데 이거 가리네. 이게 그 배경 화면 사장님이 올려준 이 초이스 화면을 가리는데요? 아, 이게 공유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하고 요거를 쭉 올리면 여보세요? 그래도 잘리는구나. 나 이거 뭐 좀 봐야 되니까 끊자고. 그래요. 알았어. 이따 끊을게. 전화 줄게요. 그래서 그게 다 안 보이네.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할까요? 화면을 내릴까요? 아니에요. 이 화면은 봐야지.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5분.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10분 들어오셨어. 10분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다 됐지, 염소. 들어오실 분은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8시 3분이니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길게 할 수도 없고 약속된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죄송해요. 저도 준비가 안 됐네요. 오늘 최대한 많이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죠? 많이 베끼셨죠? 거의 천안팀 거의 다 베끼시잖아요. 서울팀도 거의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많이 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선 처음에 이제 더블X 질문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하면서 혹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필기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은 아니면 음성어를 스스로 하시고서는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물어보세요, 꼭. 그래서 오늘 앞에 뭐 줄치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농법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빼고 5가지 파이토 칼라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거기에 식물, 농축물 하고 식물 영양소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괜찮아요. 여기 식물 농축물하고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지금 저희 WX에는 20여 가지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식물 농축물 안에 식물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WX 정제 안에 입에다 털어놓을 때 그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흰색의 알리신, 퀘르세틴, 그 다음에 뭐 노란색, 주황색의 알파 카로틴, 베타 크립토산틴, 루테인, 지아산틴, 퀘르세틴 뭐 이런 영양소들 있잖아요. 이 식물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정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뉴트릴라이트는. 그러면 어떤 제품은 우리는 뉴트릴라이트는 20여 가지라고 우리는 40여 가지 식물 영양소,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어. 그럼 막 되게 많다. 우리 거보다 더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말장난인 거예요. 농축물은 농축물인데 그 안에 영양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 제품은 식물 농축을 했는데 그 안에 영양소가 내가 먹는 최종 산물, 더블X나 아세로라 C나 갈 E나 이런 곳에 입에다 털어놓을 때 이미 그 안에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다른 제품이랑 비교하실 때 농축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개수, 양 이런 거랑 식물 영양소가 명명되어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X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쭉 넘기셔서 더블X 페이지로 가보시면 위쪽에 보시면은 왜 뉴트릴라이트인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영양소 밸런스, 그것도 그 지역의 식단에 맞춘 영양소 밸런스를 맞춘 거. 그다음에 풍부한, 지금 말씀드렸던 식물, 농축물 안에 들어가는 식물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최종 산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사농장을 보유한 식품회사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뉴트릴라이트 빼고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우리도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이 식품을 만들 만한 사이즈와 규모와 그 다음에 양을 재배할 만한 그런 유기농 농법, 생태계 농법을 하는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증받은, 검증받은 그런 회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GMP보다 더 상회하는 그 품질 관리, 굉장히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검증,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라고 우리 브랜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그 검증된 과학자들과 함께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검증을 외부로부터 검증을 받은, 그래서 우리 그 뉴트릴라이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심의위원회 연구력 2위를 받고 있는 대단한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서 보시면 그 페이지 잘 아래쪽에 보시면 비타민은 미네랄 업그레이드 됐다고 써있잖아요. 이게 더블X가 여러분이 쓰신 것처럼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98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4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서 2019년에 이렇게 10년 만에 바뀐 그 제품이 포뮬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식단 변화에 따라 변화가 되는데 그 포뮬러가 조금 아까 말했던 업그레이드 된 게 뭐가 써 있냐면 에너지 요구량이 높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D. 에너지 요구량이 많은데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될 경우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우리 몸에. 그래서 비타민 B하고 야외 활동이 부족하면 뭐가 제일 많이 부족하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 D를 강화했고 항산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몰리브데인이라고 하는 항산화 미네랄이 추가가 돼서 굉장히 항산화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에 아주 밀접하게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공되는 게 2019년 4번째 업그레이드된 더블X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영양과 약의 차이는 아실 거예요. 기초영양은 근간을 채워주는 그런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병의 근원이 해결되는 거고요. 약은 증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 기간이 짧아지거나 그렇잖아요. 증상만 없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구내염이 생겼을 때 구내염이 걸린 이유,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결핍이 돼서 부족해가지고 점막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내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비타민 A나 비타민 C가 체내에 충분히 많으면 그게 점막이 약화된 게 강화가 되거든요. 그게 질병을 치료하는 건데 구내염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은 그 약으로 지지는 것도 있고 연고를 바르기도 하는데 그게 점막을 강화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은 증상을 해결해 주는 거고 우리가 먹는 기초 영양을 먹는 경우에는 원인이 해결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 그래서 활성산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활성산소 관리에는 멀티미네랄, 멀티비타민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X에 쭉 보시면은 현대인은 배부른 영양실조가 만연돼 있다. 그 다음에 비타민하고 호르몬의 차이. 이해하시죠? 아주 소량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은 체내에 생성이 안 돼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음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호르몬과 비타민의 차이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것.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호르몬으로 분류하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되면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쥐나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 비타민C를 합성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걸 비타민C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호르몬이라고 명명한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을 반드시 체외해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걸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 부신
피질 호르몬 이런 게 부족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큰 병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비타민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과 호르몬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 몸에서 소량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영양소라는 것 잊지 말으셔야 돼요. 호르몬과 같은 거다. 그런데 호르몬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비타민은 체외에서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명명하는 게 다른 것 뿐이다라고 반드시 인지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너 여성 호르몬 결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근데 비타민 결핍돼도 그럼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주원료, 부원료에 보시면 QRT 블렌드라고 써 있는데 그 QRT는 양파에 들어가 있는 퀘세틴, 그다음에 강황에 있는 큐머릭, 그다음에 로즈마리 이 세 가지의 블렌딩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아주 최적의 블렌딩을 해가지고 항산화력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 그런 블렌드가 뉴트릴라이트에서 이번에 나온 더블엑스에 아주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퀄리티 좋은 블렌딩 그 제품이 QRT 블렌드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 예전에 제가 본사 교육에서 들은 건데 더 정확한 거를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알아서 나중에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초이스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QR코드 있잖아요. 핸드폰에 QR코드 앱을 받으시고 영양성분에 몇 개만 줄친 영양성분에 몇 개만 줄친 거는 강력한 항산화제. 네, 질문 좋습니다. 비타민 중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A, C, E, 미네랄 중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셀레늄, 몰리브덴,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은 식물 영양소이긴 한데 이것도 비타민 A라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을 두껍게 친 거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두껍게 친 거예요. 네, 그리고 QRT 블렌드, QR코드 얘기했었죠. QR코드는 우리 카탈로그 제가 넘겨보니까 아주 베스트 상품 있잖아요. 인기 상품, 대표적인 상품, 이런 상품에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에 QR코드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날 때 더블엑스를 설명해 주고 싶어. 그래서 더블엑스 설명하시잖아요. 거기 QR코드가 있다. 그럼 그걸 찍으면 보통 1분 안쪽에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우리가 말로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QR코드가 영상으로 설명을 잘해줘요. 그래서 QR코드를 잘 활용하시는 거, 이것도 일종의 데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 활용하는 거. 그래서 넘어가 보실게요. 그리고 아세루라 C를 넘어가 보시면 비타민 C의 역할은 다 아실 거예요. 항산화, 항노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합조직 형성, 기능 유지,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새로 나온 트루 콜라겐에 비타민 C 100mg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결합조직, 콜라겐이 결합조직인데 그 결합조직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소장에서 철을 흡수할 때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L-카르니틴 합성. L-카르니틴이 합성이 돼서 우리 몸에 충분하면 지방을 연소하는데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L-카르니틴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해산소가 하는 역할,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한다. 수용성 비타민의 장점은 메가요법을 해도 좋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혈액에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혈액이 사실은 순간 뿜어가지고 저 발끝까지 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온몸을 돕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건 그 수용성 혈액 안에 비타민 C 농도, 비타민 B군의 농도가 충분하면 혈관 건강도 해결되지만 조직에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기숙사장님 보여주셨던 디톡스 솔루션 내 몸속 청소하기 위쪽에 보시면 브렌다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독소줄이기 6단계 중에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공기, 물, 그 다음에 유기농 제품, 뉴트릴라이트가 책임져 주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왠지 유기농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소, 유산균 이런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독성 가정용품 치워라. 그래서 집안에 독성 가정용품 중에 대표적인 게 안 좋은 세제들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안 좋은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조리 도구 이런 것들도 독성 물질이죠.
좋은 조리도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 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우리는 그래서 디톡스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공기도 정화해서 쓰고 물도 정수해서 먹고 유기농 제품도 먹으면서 효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서 사실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효소 역할. 이런 것들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효소라고 해서 우리가 설탕 넣고 담그는 거 있잖아요. 매실청, 무슨 청, 이거 다 효소라고 하잖아요. 물론 효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굉장히 많은 당을 먹게 돼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인데 별로 안 좋은 반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 뉴트릴라이트의 제품들은 우리 몸속에서 다 효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그래서 그런 칼로리 없이 효소 역할을 하는 좋은 영양소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세로라C 번들과 작은 거의 차이 아시죠? 그리고 우리 제품 아세로라C는 다른 제품 아세로라C와 다르게 여기 써있는 것처럼 굴껍질 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세로라C,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먹었을 때 위가 점막이 약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속 쓰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비타민 C 먹고. 근데 우리 제품은 안 그래요. 왜냐? 굴껍질 분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산과 알칼리를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먹었을 때 속쓰림이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렇게 비타민 C와 아세라 농축물, 굴껍질 분말 등이 들어가 있어서 속쓰림 없이 굉장히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D, 이거 3달분이죠? 3달분인데 위에 보시면 혈중 농도가 38, 이게 피 내에 있는 아마 그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뭐 리터당 아마 그 농도일 거예요. 38 이상인 사람은 1년 내내 감기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타민 D의 농도가 혈액 내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면역에 관계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D는 태양을 내 피부가 받았을 때 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 있죠? 이 콜레스테롤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간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신장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대장이나 난소에서 활성화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도 그냥 피부에서 딱 해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몸에 싹 쓰이는 게 아니라 간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신장에서 옮겨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활성형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율을 높이죠.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 감소를 줄여주는데 우리 제품은 특별히 비타민 D 공급원인 버섯, 유래 비타민 D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타민 D의 그 아래쪽에 보시면 비타민 D QR코드가 있네요. QR코드 잘 활용하시면 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상피세포, 피부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혈중 지지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 혈압 조절,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당뇨도 예방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예전에 비타민 D는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몸에 면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단일 영양소로 권장량이 100단위 이상으로 올라간 게 이 비타민 D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이 작았어요. 그게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D입니다.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떨어지겠죠.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니까. 그럼 칼슘 흡수가 떨어지면 골밀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골다공증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면역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D는 결핍되면 만성 피로나 우울감도 생길 수 있어요.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가장 이거를 더 신경 써야 될까요? 이런 만성 피로나 우울감이나 면역이나 칼슘 흡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언제 신경 쓸 수밖에 없냐면 햇빛이 더 적은 동절기 있잖아요. 눈 오고 흐리고 막 이런 동절기, 지금서부터 겨울 동안 있죠. 이럴 때 햇빛이 더 적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더 꽁꽁 싸매고 다니기도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피부로 합성될 일이 거의 더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름보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비타민 D고, 그거를 이렇게 피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 제품으로 먹으시는 게 가장 유력하고 좋다라는 거죠. 결핍이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굉장히 높은데 여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칼슘으로 넘어가 볼게요.
칼-D. 그 칼-D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그거 쓴 건데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예, 이게 화살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옆에 그 쓴 게 비타민 D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상피세포에 존재하면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이유가 세포 간의 연결을 되게 단단하게,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물리적 장벽이 되게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그거고, 선천적인 면역이 증가된다는 건 여기 써있는 디펜신이나 카델리시딘, 이게 항균 물질인데 이런 게 아토피 피부에 되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게 상피세포나 대식세포나 호중구 등에서 항균 활성 펩타이드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선천 면역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신 맞고 이러는 거, 그거 후천 면역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후천 면역은 보조적인 역할인 거고, 선천 면역을 증강시키는 게 우리 건강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선천 면역을 훨씬 더 신경 쓰고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천 면역 강화하는 데에도 이 비타민 D가 많이 쓰이는데 요 내용이 다 비타민 D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칼맥디 중에서 칼슘 일일 권장량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을 때는 임신 수유부가 훨씬 더 많다고 배웠거든요.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이 하루 권장량이 1000mg, 임신 수유부가 맥시멈 800mg. 그래서 청소년 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임신 수유부 때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35세 미만이라면 골 형성이 조밀해지는 시기까지는 35세까지 그래요. 30대 중반까지. 그래서 골이 성장하는 거, 골 양이 팽창하고 이러는 것들은 10대에 여기 은행에다가 막 저장을 해요. 뼈 은행에다가 칼슘을 먹으면 그게 저장이 막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장은 안 되고 30대 중반까지는 뛰는 운동을 한다던가 중력을 받는다던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골이 단단해지고 조밀해지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골 밀도를 최대치로 인생의 최대치로 높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머니 세대만 해도 60, 70이면 환갑잔치 했었잖아요. 그러면 많이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80이 넘으셨는데도 멀쩡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30대 중반에 골밀도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70세에 돌아가시는 거랑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사람이랑은 30년의 굉장히 큰 세월의 갭이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골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골밀도를 가장 높여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 35세가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칼슘 많이 먹고 이 중력을 자극을 받는 그런 운동도 하시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자녀분들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걔네들한테 칼슘을 굉장히 잘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칼슘이 흡수 잘 되도록 하는 게 나와 있죠. 아래쪽에 칼슘이 하는 역할 이런 거 나와 있고, 음식 궁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은 궁합이에요. 둘이 시너지를 서로 주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인스턴트 푸드 중에서 인스턴트 푸드는 인이 많아요. 특히 음료 같은 거에 인이 되게 많거든요. 과자도 그렇고. 그런 거를 내가 잘 먹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야. 인도 무기질의 일종인데 그게 너무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배설을 해요. 근데 그 배설할 때 칼슘을 같이 배설을 해야 돼요. 짝꿍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 내가 칼슘을 먹었다고 해도 그게 많이 체외로 배설되기 때문에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 많은 것도 나트륨 자체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식 궁합에 안 좋다. 치즈나 와인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음식을 같이 먹으면 좋다. 나아지진 않죠. 그 골밀도가 이미 안 좋은 사람은 나이가 그분이 30대 이후라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골밀도가. 대신 내가 하루에 먹는 본인이 네 골밀도가 안 좋으면 저도 그런데요. 3끼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저는 골든팩을 먹어요. 그럼 골든팩 먹고 중간에 점심에도 집에서 먹을 때는 칼슘을 챙겨서 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식사에 들어가는 칼슘 양이 매번 4끼에 그게 있으면
우리 혈액 내에 칼슘 농도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뼈 은행에서 칼슘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골밀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서 떨어질 때 유의적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없고 체내에 그 골밀도가 약한 데다가 체액에 칼슘 농도가 부족하면은 막 은행에서 찾아다 쓰니까 몇 끼 챙겨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나이가 지난 다음에는 뼈 은행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주사나 약물 같은 경우는 뼈를 정말 그 안에다가 뼈 안에다가 골 밀도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골세포가 일을 못하도록 시멘트 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뼈면은 뼈 바깥에다가 페인팅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런 약물이 필요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기본 영양을 충분히 채우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벌써 30분이네요. 되게 시간이 잘 간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A서부터 제일 위쪽에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요게 있죠.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4배까지도 상한 섭취량이 돼요. 그러면 우리 나와 있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데일리 슈어블 비타민 A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4배 이상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카로틴 플러스 이거는 비타민 A가 아니에요. 비타민 A 정구체이기 때문에 카로틴 플러스는 더 많이 드셔도 돼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비타민 D 10배죠. 비타민 E 45배예요. 그리고 C는 20배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상한 섭취량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섭취량까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아래쪽에 보시면 뚜껑 닫다. 비타민 D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타민 B가 하는 역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액의 점도를 높이거든요.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해독해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대사하는 건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 보조효소로 효소를 활성화한다. 임신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돼요. 행복 비타민. 행복한 감정을 주게 하는 그런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효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효소가 불활성화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가 혈액, 피부에 닿았을 때 콜레스테롤을 만나서 비타민 D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활성형 비타민 D로 갈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요. 간이나 심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 몸에 효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효소도 불활성 상태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만나서 쫙 맞았을 때 스위치를 탁 켰을 때 불이 켜지는 것처럼 활성 효소를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이런 효소 역할을 해주거든요. 보조 효소 역할을 해줘서 효소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비타민 B군이 그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스트비,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서 데일리 슈어블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3종의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무기질이 셀레늄이죠.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제, 무기질이 들어가 있고 정제를 삼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온 가족이 다 먹을 때 굉장히 잘 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의 이 시각 적응과 그 다음에 피부와 점막. 저는 정말 기침 엄청 많이 했어요.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그 전서부터 이렇게 한 6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점막이 진짜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말할 때 기침이 안 나오니까. 예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피부와 점막을 형성한다는 거, 점막이 건강해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식이 있으신 분들도 카로틴 플러스 저는 되게 많이 권하고 카로틴 플러스 정말 많이 권해요. 그 다음에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 이런 데가 다 상피세포죠. 밑에 보시면은 안구건조 있으신 분, 구내염 있으신 분, 상처 있으신 분,
기관지에 염증 있으신 분, 코피 자주 나시는 분, 이런 다 점막이, 라식 수술하시고 이런 분들도 점막이거든요. 다 이런 점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가 비타민 A잖아요. 비타민 A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제일 위에 써 있어요. 쭉 올라가 보시면 비타민 A가 점액 분비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점액이 잘 나오면 어른이 될수록, 나이 드실수록 침이 마른다고 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침이 말라요. 그리고 강아지도,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 건강하지 못한 소, 동물들도 여기 코가 축축해야 되는데 코가 말라 있는 건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코 속, 눈, 입 속 이런 데서 침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위도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온다라는 건 점액분비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건데, 비타민 A가 그걸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뮤코다당류 합성, 이거 뭔지 거기 써 있는 거 보셨죠? 흡연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더 촉촉하게 해준다는 거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영양소, 비타민 A는 아연과 짝꿍처럼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언 폴릭 플러스 위쪽에 글씨를 한번 볼게요. 아이언 폴릭 플러스, 제가 오늘 보니까 엽산 식품조리에 50% 파괴된다고 써 있잖아요. 철분이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영양소예요. 칼슘도. 근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철분 흡수율이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철분을 이만큼 필요해서 하루 권장량 100%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건 한 13%, 그러니까 13%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분의 흡수율이 되게 낮아서 하루 권장량만 먹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잘 드셔야 되고, 그러면 흡수율이 낮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뭘까? 그게 아까 비타민 C에서 나왔어요. 철분의 흡수를 소장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이 아이언 폴릭 플러스를 누군가한테 생리를 하든 빈혈이 있든 임신을 가임기든 그래서 권해준다. 그러면 반드시 세트로 같이 들어가야 될 제품은 아세로라 C다. 아니면 더블엑스든지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비타민 C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할 때 좀 더 쉽게, 먹을 때 사과 주스나 주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주스랑 먹던가, 네가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비타민 C랑 같이 먹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세트로 같이 하면 흡수율이 훨씬 좋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폐와 조직에서 이 철분,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헤모글로빈은 쉽게 말하면, 여기는 그냥 제가 쉽게 헤모글로빈만 써놨는데, 혈액 안에는 혈액 색깔이 빨갛잖아요.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색깔을 나타내서 빨간 붉을적이잖아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자세히 살펴보면 햄과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햄 안에 철분이 가운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은 철분을 가지고 우리 피가 몸을 돌면서 조직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 헤모글로빈이 집어가지고 와서 폐로 가요. 폐에서는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조직으로 가는 역할을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근데 그 철분의 흡수율을 좋게 하려면 철분이 부족하면 그래서 빈혈이 오는 거예요. 어지럽고 무기력해지고 구토 증상이 나는 게 세포에 영양소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타민 C와 같이 드셔야지 흡수가 좋다. 그리고 이 아이언 폴릭 플러스 그 설명에 보면은 아이언은 철분이죠. 그 다음에 폴릭이 엽산이고 플러스는 칼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반 칼슘 정제에 1회 분량당 보통 240mg에서 250mg 들어있거든요. 칼슘이. 그런데 여기에는 126mg 들어있으니까 한 반 정도의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과 엽산과 칼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2달 분량이에요. 넘어가 보실게요. 그 다음에 SHN. SHN은 스킨, 헤어, 네일의 약자예요. 그래서 41분이고 얘는 먹는 이너뷰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제품 중에 이너뷰티 상품이 더 늘었죠. 아쿠아 서플리먼트도 있고 이 SHN도 있고 그 다음에 트루 콜라겐 있고 그 다음에
판토 블렌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너뷰티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너뷰티 상품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갈리는 아주 좋은 활력 넘치는 항산화 에너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건데요.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리고 마늘에 들어가 있는 알리신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알리신의 역할은 밑에 보시면은 쫙 써 있어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항암 식품 중에서 최정상의 식품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갈이가 그냥 누군가한테 항산화제를 난 먹고 싶어 라고 하는데 비용을 너무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권해주기 되게 좋은 제품이 갈이에요. 2달 분량이고 알리신이라는 것도 되게 그 피로 회복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좋은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항산화제 권장하실 때는 알리신 되게 좋고요. 파셀레늄도 강력한 항산화 제품인데 얘는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죠. 셀레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셀레늄이 하는 역할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는 지방산의 산화를 돕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해요. 그래서 셀레늄도 그렇고 이 파셀레늄도 그렇고 갈리도 마찬가지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트리오를 보시면 우리 몸에 이 기본 영양이 충분하면 특별한 질병이 없는 이상은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집으로 표현을 했을 때 집에 기둥이나 벽돌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는 프로틴,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벽돌이나 기둥 같은 걸 세울 때 폐반죽으로 이렇게 묻혀줘야지 얘네들이 잘 붙잖아요. 잘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역할이 더블엑스라고 볼 수 있고 집안에 돌아다니는 물과 전기 같은 회로가 있는 것들은 오메가3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드는 거는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조직을 움직이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거는 더블엑스라고 볼 수 있고 혈행이나 이런 것들은 오메가3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잘 드셨을 경우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고 기초적인 것들, 베이직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양소가 파운데이션 트리오라고 볼 수 있고요.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 안에 그 에너지 그 글리코겐 저장량이 줄기 때문에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체 반응이 느려지고요. 부상이나 경련이 잦아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기수에 바디키 M을 하면서 근육량 800g을 그 미션을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는 뭐 이렇게 운동할 때 빨리 이렇게 달리는 거를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뭐 이렇게 한다던가 자면서 기지개를 쫙 핀다던가 이럴 때 쥐가 좀 난다든지 경련이 있던지 그래요. 발 쪽에.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맨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줄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부상이나 경련이 이런 게 잦아진다는 게 정말 믿어져요. 오늘 제가 남의 집 아파트에 가가지고 계단을 헛디뎌가지고 굴를 뻔했거든요. 근데 착하고 착지를 했잖아요. 착하고 착지를 하면서 역시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었더니 역시 이렇게 자빠질 걸 덜 자빠지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육이 강화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게 있는데 신체 반응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체 반응을 빨리 해갖고 자빠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아실 것 같아. 그리고 판터블렌드 요것도 그 이너뷰티 상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가지 아까 그 SHN하고 서플리먼트 아쿠아 서플리먼트하고 요거하고 트루 콜라겐 올바른 식습관 내가 먹는 것 그 다음에 생활습관으로부터 내부에서부터 건강이 채워지는 거를 이너뷰티라고 하는데 생활습관은 내가 할 일이고 식습관, 먹어줘야 되는 것들은 식단에서 안 되는 거는 보조제품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특히 이 판터블렌드는 모발, 두피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고농축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고농축. 그래서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그거 같은 경우 8,333% 써 있었잖아요. 아까 보셨던 갈2 여러분들 이 페이지는 안 넘어가셔도 되고 여러분이 앞에 페이지에서 갈2를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알리신 플러스 비타민 B1 그게 티아민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티아민
그 8,333% 들어있는데 걔가 에너지 대사를 굉장히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콜라겐 제상에 관여를 하는데 이 알리신이랑 같이 만날 경우에 걔가 알리티아민이라는 영양소가 되는데 걔가 강력한 그 피로 회복이나 정력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티아민이 또 우리 몸에서 그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비타민 B5, 그다음 B6, 이게 피리독신인가 그렇던 것 같은데, B7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모발과 두피에 관련된 거고, 그 섭취 대상자에 보시면 활발한 단백질 대사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써 있어요. 섭취 대상자에 보시면. 얘네들이 다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고 단백질 대사를 충분히 잘해줘서 단백질을 쪼개서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잘 대사돼서 여기에 콜라겐 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 먹어줘야 돼요? 얘만 잘 먹어주면 될까요? 얘는 말 그대로 그 영양소를 충분히 해주는 거고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돼. 단백질을 잘 먹어준 다음에 판토블렌드를 먹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만 먹을 게 아니라 식단에서 그걸 채우던지 식단에서 안 되면 단백질을 보조로 먹어줘야지 이 모발도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물론 해주겠지만 그 근간은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발의 구성성분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단백질이 또 나오네요. 그 다음 페이지. 단백질이 하는 역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양질의 단백질 중에 그 프로틴 바로 위에 보시면은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체내 단백질 합성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컵이 있어요. 여기 이 컵이 만약에 오크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세요. 나무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데 여기 이쪽 오크 나무는 이만큼이 높고 여기 오크 나무는 요만큼이 낮다고 보시면 물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밖에 못 담죠. 이 오크 나무가 여기까지 이렇게 높게 있어도 여기까지밖에 물을 못 담아요. 그게 제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만큼이 다 총체적으로 해서 그만큼까지밖에 못 쓰인다라는 게 제한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은 골고루 잘 챙겨서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에 그 단백질 합성 효율이 좋도록 제한 아미노산을 생각하셔서 골고루 잘 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옆에 보시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근육이 감소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 기전이 그거죠. 몸의 기초대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빡 받으면은 기초대사가 한꺼번에 확 올라가요. 일시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몸의 에너지 생산 호르몬인 카탈라민이나 코티졸,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올라가고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분해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근육 감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만 가지고도 근육 감소가 되나? 네. 근육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치로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근육이 계속 감소되면 피로감은 더 올라가고 내 지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근육 안에 글리코겐을 저장하는데 글리코겐 저장량이 줄어들면 지구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게 F-옥타코산올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우리는 올려야 된다. 30대 때 최대치, 제 나이에는 연애 1에서 2%씩 계속 감소가 되고요. 60대에서 70대는 최대치로 낮아지는 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 감소가 예전에는 질병으로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근 감소가 질병으로 명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체지방 감량보다는 근육을 늘리는 거에 초점을 되게 맞춰가지고 몸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제품은 단백질이 요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순식물로만 만들어진 단백질이라서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고요. 단백질 함량이 하루 권장량 그 테이블 스푼으로 2테이블 스푼을 먹었을 때 25g인데 20g의 단백질을 권장해 주니까 거의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토프로틴 스틱은 한 포가 한 끼 분량이기 때문에 그게 한 스쿱이라고 보시면 돼요. 2스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2스쿱이 12.5g이에요. 12.5g에 1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고 몸무게가 일반적으로 1kg 내 몸무게의
킬로그램 빼고 그램으로 계산하시면 하루 먹는 단백질량이 나와요. 내 몸무게가 60kg이다. 그러면 하루 나는 60g의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파이토프로틴 하루 권장량이 20g이니까 그거의 3배수를 먹으셔야 되겠죠? 식단에서 단백질을 잘 못 드실 경우에. 그러니까 단백질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단백질 무슨 다이어트였더라? 이제 다이어트? 아니. 단백질로 했던 그 무슨 다이어트였죠, 우리? 박용호 박사님이 했던. 스위치온. 맞다. 그쵸. 스위치온. 그거 할 때 전 이명 엄청 심했어요, 그 전에. 근데 이명이 없어졌어요. 병원에 안 가고. 이명을 단백질로 고쳤어요, 저는. 그래서 단백질 매니아예요, 저는. 단백질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간에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불균형해지면 병이 와요. 근데 이비인후과 가서 이명 고쳤다는 사람 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영양소 결핍이에요, 질병은. 그래서 단백질,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잘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기 몸무게를 그램수로 바꿔라. 킬로그램을 그램수로 바꾸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노인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노인이 제일 많아요. 단백질 함량이. 제일 많이 먹어야 돼요. 킬로그램당 1.6에서 2.2g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 몸무게의 2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몸무게가 예를 들어 6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60g, 120g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어야 되겠죠? 단백질 무지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노인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녹차 맛도 굉장히 훌륭한 맛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그램당, 이게, 파이토프로틴은 하루 양이 25g이거든요. 2번 먹었을 때가. 근데 얘는 1회 섭취량이 23.5g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9g의 단백질을 주니까 비슷한 분량의 양을 먹었을 때 단백질량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나는 근데 이거 맛없어서 못 먹어. 그러면 녹차맛 프로틴이 최선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녹차 맛이나 딸기 맛을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면 프로틴 쿠키든지 프로틴 쉐이크든지 음료든지 뭐든지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녹차맛 프로틴에는 칼슘하고 망간이 들어가 있어요. 탄수화물도 약간 들어가 있고, 딸기맛에 탄수화물이 들었구나. 칼슘하고 망간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칼슘을 먹고 싶어. 근데 난 정제 먹기 싫어. 그리고 난 단백질도 좀 필요해. 그 사람을 봤을 때 단백질을 좀 보강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권장해 주셔도 돼요. 이게 한 스쿱에 칼슘이 240mg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칼슘을 권할 때 꼭 칼D, 칼메디, 추어블 칼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녹차맛 프로틴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한테 단백질도 보강할 수 있는 기본 영양소도 충분히 주면서 칼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파이버비치 플러스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돼요. 이거 권장해 주시면서 충분한 물 설명 안 해주시면 못 넣어요, 똥을. 그리고 잘 먹으면 또 굉장히 좋죠. 그 다음날 구렁이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 먹고 물 충분히 먹고 자면 그 다음날 구렁이를 화장실에서 만날 수 있대요. 당질의 비밀을 보시면 우리가 되게 피로할 때 초콜릿이나 단 음료나 단 뭔가를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피로가 풀어지고. 그 정도로 약이 돼요, 포도당이. 그런데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뇌 활동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신경이 과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대요. 그래서 포도당은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통곡물이라는 거죠. 통곡물에는 씨앗이, 눈이 있잖아요, 씨눈. 근데 이 통곡물을 껍질을 계속 벗겨놔가지고 100ml를 먹으면 씨앗이 거의 없어요, 씨눈이. 근데 그 씨눈에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 거거든요. 씨눈이 없는 걸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 없이 탄수화물만 먹는 거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당이. 그런데 만약에 현미나 보리나 통밀같이 씨눈이 있는 통곡을 먹으면 약이 되는 거죠. 이 피로도 풀고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서 얘를 잘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이 되는 포도당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이버비치 플러스는 변 양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옆에 뉴트리파이버 파우더는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비가 너무 심해. 그러면은 파이버비치 플러스가 물론
수용성, 불용성이 다 들어가 있어서 베스트지만 그 사람이 너무 변비가 심한 사람은 그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파이버비츠 누트리 파이버 파우더로 먼저 약간 변을 좀 부드럽게 좀 충분히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변량을 늘려주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권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이버 파우더를 먹었는데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영양사라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입맛이. 그래서 이걸 물에다 타 먹었더니 그 들큰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맹물에. 그래서 제가 밥에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밥에다가 이거 넣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애들은 콩 안 먹어, 잡곡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왜 먹여야 돼요? 이게 식이섬유 때문에 먹이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잡곡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럴 때는 밥에다가 백미밥을 하실 때 그냥 밥에다가 이거 파우더 넣으세요. 그러면은 식이섬유는 열이 가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럼 백미밥을 먹으면서 충분한 식이섬유를 먹을 수가 있어요. 맛을 몰라요. 네. 그래서 밥에다가 넣으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음료로 하기 조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과자나 이런 거 케이크에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넘어가 보실게요. 장 이야기. 장 이야기는 1번 외부 물질과 접촉하는 중요한 장기다. 2번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 3번 비타민 무기질 수분을 흡수한다. 비타민 무기질 수분을 흡수한다. 4번 공생하는 100여 종 이상의 균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 균이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 그래서 내 장에 어떤 미생물이 사는지, 그리고 그 미생물의 유전 정보는 어떤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좋은 균을 잘 먹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제품 두 가지가 있죠. 밸런스 위드인과 이뮤니티의 차이. 그 차이는 밸런스 위드인은 그 균이 되게 다양한 균주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만 있는 거고요. 이뮤니티가 면역이라는 뜻이잖아요. 면역에 관계된 영양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뮤니티를 쭉 보시면은 섭취 대상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뮤니티 섭취 대상자. 조금 더 위에. 저만 안 보여. 거기를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섭취 대상자에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장 건강 있고요. 면역 기능 있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칼슘, 이렇게 캡슐 제형 이런 선호하는 사람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 건강도 신경 쓰면서 면역 건강을 좀 신경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주시면 되고, 나 이거 가루보다 캡슐이 좋아 이런 사람한테 이거 주시면 돼요. 이뮤니티. 그래서 이뮤니티에는 아연이 하루 권장량 100% 들어가 있고요. 부원료로 파라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유산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예요. 요즘에 뭐 파라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다던데 이런 얘기해요. 그 파라 프로바이오틱스가 파라오로 외우세요. 파라오가 왜 이집트의 그 저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사균체를 파라오로 외우시면 돼요. 파라 프로바이오틱스. 걔가 사균체예요. 그러니까 죽은 균이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이 배설한 배설물이에요. 그거를 배양 건조물 건조해가지고 그거를 부원료로 넣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대사질환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균은, 우리 몸에 좋은 균은 죽어서도 살아서도 뭐 그다음에 똥도 약이야. 그래서 그게 파라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그렇게 파라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들어가 있고 아연도 들어가 있어서 면역에 되게 좋다. 네, 이기석 사장님. 사균체가 죽은 거고 네. 생균이 분비하면 대사물질은 똥이잖아요. 네, 맞아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파라프로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죽은 거나 또는 그 분비한 대사물질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 프로바이오틱스는 사균체를 말하는 거고요.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생균이 분비한 대사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를 건조해서 넣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넣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 면역, 요 밑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연이 결핍된 경우에 급성, 만성 설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이 설명을 해주고, 이 제품은 그런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연에 대한 설명, 제일 마지막 줄에 써있죠. 결핍 시 급성 만성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너가 아연이 결핍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 이 이뮤니티를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것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 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실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오메가3인데요. 오늘은 오메가3,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쓴 거에, 거기에 그것도 써있죠. 엄격한 품질 관리, 그거 있죠. 제 거에는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안 갖고 계시다면, 스폰서님한테 부탁하셔서 요거는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자체 기준이 일반 GMP 기준보다 훨씬 상회하는 기준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요. 요런 거를 직접 보여주고 소비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써있는 혈액순환 장애 증상, 이거 되게 외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두통이나 피로감이나 수족냉증이 있는 건 알지만 생리통까지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올 수 있다라는 거, 피로감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올 수 있다라는 거 외워두셨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피로해 보이면 너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전신에 영양소 전달이 잘 안 되고 늦어져가지고 피로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세모노메가3를 권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혈액순환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외우고 의도적으로 외워야겠죠. 이런 것들은 외우고 그걸 인지했다가 누군가 소비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안색을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바로 프로가 되는 길이 아닌가. 저도 그래서 외우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내용 나와 있고 오메가3 1, 2, 3번 오메가 밸런스는 3번은 아니에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 이건 안 써 있어요. 오메가 밸런스는 이유는 함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함량이 늘면 늘수록 오메가3 하는 역할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받는 게 세모노메가3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클레임까지 받은 거고 오메가 밸런스는 그거의 한 2분의 1 분량이거든요. 오메가3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거죠. 클레임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많은 양을 메가로 먹었을 때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충분히 잘 먹어야 되는 이유 오메가3는 여기에는 제가 못 썼어요. 인체 내 합성은 안 되는 영양소죠.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과 EPA, DHA, 우리는 EPA, DHA 많이 알죠. 여기 써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메가3 종류가 그 외에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EPA, DHA, 그 다음에 알파리놀렌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먹는 식품 있잖아요. 식품에는 알파리놀렌산이 많대요. 그래서 오메가3 우리가 특히 먹어야 되는 EPA나 DHA는 고등어나 연어나 이런 정제 어유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먹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메가3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을 응고를 하고 염증 반응에 면역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6 얘랑 같은 기량작용처럼 이렇게 하는데 오메가6는 리놀레산, 감마리놀렌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제품 중에는 감마리놀렌산 있죠? 일반적인 식품에서는 리놀레산을 먹는데 우리가 감마리놀렌산은 의도적으로 먹으셔야 돼요. 감마리놀렌산은. 그런데 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체내 조절 반응에 관여를 하는데요. 결핍되면 염증이 증가하고 피부가 탈락하고 위장장애가 생기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성장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결핍이 되면. 그런데 이제 초점이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해요. 오메가3나 오메가6는 이거 하나만 굉장히 높고 얘는 낮아야 돼. 이게 아니라 둘 사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그래서 건강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4. 이게 굉장히 건강한 비율이에요.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4. 그러니까 오메가6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서구화된 고기를 많이 먹고 우리가 일반적인 서구화된 식단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1대 15로 굉장히 갭이 크대요. 불균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대 100으로 갭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이런 그 고기 종류들 식단을 먹잖아요. 그러면 걔네 몸 안에 있는 지방이 오메가6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걔네들이 먹는 사료의 문제라는 거지. 소나 닭이나 돼지나 얘네들이 사실은 소 같은 경우 특별히 풀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론 옥수수에 그것도 먹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료가 GMO 옥수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우리는 그냥 고기를 사 먹었을 뿐인데 그 고기 안에 오메가3보다 오메가6 비율이 너무 갭이 큰 고기를 사 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사를 가지고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메가3를 훨씬 더 많이 먹어야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근데 오메가3는 일반적인 식단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충제나 그런 걸로 정제된 어유로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소비자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의 불균형한 이유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굉장히 갭이 많이 커졌어서 오메가6를 우리가 조절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풀 뜯는 소를 키워가지고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생선을 내가 뭐 바다에서 아니면 닭이나 돼지를 내가 직접 키워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행복한 동물복지를 한 그런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사에서 오메가6를 조절할 수는 없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오메가3를 많이 먹는 방법. 그 방법을 하셔야 우리 몸이 훨씬 밸런스 있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9시 2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빨리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